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위권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위권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위권을 일괄 선정합니다. 정경술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반대로 나오셔서 강부 공무원 소개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재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정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 예산은 일반 회계가 기정액보다 5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4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 회계의 세입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037억 9,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8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928억 8,2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삼동 KTX 울산역 도로개설 사업에 울주군 분담 용역비 2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울산대교 인하 차액 지급권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주거급여 4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은 삼산 라케이드 거리 기본 설계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은 지적공부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정비 3,400만 원과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현황조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예산으로 울산 미포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20억 원을 과목 변경하고 탄소 중립 정책 지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학교 용지 부담금 특별 회계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예탁에 108억 5,800만 원을 감액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구군 징수 교부금으로 1,100만 원을 학교용지 매입 지원비로 100억 100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적립금으로 8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 2월 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 회계 9건에 66억 9,300만 원을 각각 2월하고자 하며 명시 2월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9억 2,600만 원이 감소한 90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56억 100만 원이 감소한 833억 4,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대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일반 회계 세외 수입은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융자금 이자 400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농소 강동 간 도로 개설에 120억 원, 주거급여 473억 2,600만 원,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 사업에 29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9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1억 7,9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70억 5,700만 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2월금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15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79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36억 600만 원이 증가한 1,719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 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건설 도로가 소관으로 농소 강동 간 도로 개설 사업에 120억 원,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 건축 주택과 소관으로 주거급여 510억 600만 원, 매곡 산업단지 복합 개발 사업에 31억 1,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다함께 어울림 신정 3동 39억 4,500만 원,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지원에 1억 7,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소관으로는 울산 미포 스마트 그린 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15억 원,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 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억 1,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5천만 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적립금으로 7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인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보다 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7,600만 원이며 지출은 빈집 정비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말까지 조성된 정비기금은 45억 3,200만 원이며 2023년 말까지 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4억 1,6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건설주택국은 편안한 생활정주도시, 편리한 도로망 확충,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지역 특색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 공간의 재창조, 그리고 토지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신뢰성 강화,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주거환경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환경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35페이지 건설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적 예산액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3억 원이 증가한 1,928억 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건설주택국의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정감 내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학교용지 분담금 특별회계는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존예산과 동일한 109억 원이며 세부사업별 주요 정감 내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794페이지 학교용지 분담금 특별회계로 편성된 학교용지 매입비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서안 611페이지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스마트 도시과의 예산서안 614페이지 울산 미포 스마트 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비 20억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원이 감소한 833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억 원이 증가한 1,719억 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정감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5페이지 학교용지 분담금 특별회계는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으로 세부 사업별 정감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108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을 위한 매곡 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비 31억 1,4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서안 1091페이지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태화강 라이트 아쿠리움 조성 사업비 18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1097페이지 지적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2회 울산 드론 청량 박람회 개최 사업비 1천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건설주택국 소관 기금은 건축주택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이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세출을 보면 빈집 정비사업으로 전년도의 사업과 동일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 심사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로 편성된 학교용지 매입비 100억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교육청에서 기존 약수초등학교를 인근의 이제 중산동 1원에 신설 대체 이전하기 위해서 학교용지 매입비를 이제 요청한 상황입니다. 관련 특례법에 따르면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을 이제 분담을 해서 학교용지 신설 또는 이제 증축을 하는 그 비용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 사례가 이제 관련 법상 이제 신설 이전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법제처에 지금 유권 해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답변이 오는 대로 집행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부분입니다. 울산교구 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비 2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교 환경개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울산교 관리기관인 남구에서 제2회 추경 예산에
그 사업 확정을 하고 그리고 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 11호 보조금에 대한 편성률에 따라서 근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소관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20억 원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그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22년도 사업비 공기관 등 그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30억 원 중에서 일부를 시설비 20억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예산 과목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 그 당초 예산 심사안에 대한 그 검토 보고 부분입니다. 건축주택가의 그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으로 그 매곡 산업단지의 그 복합개발 사업비 31억 원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곡 산단 내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행복주택하고 근린생활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5억 원 중에서 업무 협약서에 따른 1, 2년차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3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태화강 라이트 아쿠아리움 조성 사업비 18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태화강 라이트 아쿠아리움 조성 사업은 울산만의 특색 있는 야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빛을 통한 첨단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화강도 물속 세계나 그 지역 스토리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이제 시민과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색적인 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꿀잼 도시 울산을 이제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 정보과 소관으로 울산 그 드론 측량 박람회 개최 사업비 1천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올해 그 처음으로 1회 박람회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회 박람회 개최를 행사 장소에 임차비하고 홍보비 등 그 필요한 그 최소 금액으로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드론으로 인한 그 측량 그리고 공간 정보 분야에 있어서의 그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주택국이 이제 또 활기도 넘친 것 같습니다. 또 건설 도로과가 또 같이 합류되면서 뭐 당초 예산도 1,000억이 넘어가고 뭐 정말 울산시 전체에 대한 건설과 도로 또 중추인 역할을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저 뒤에 정말 일선에 가장 고생 많은 사무관님들 고생 많았고 원래 이제 3회 추경과 이제 2023년도 당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의원들이 질의상에 정말 설명 잘했어야 예산도 확보 제대로 될 것 같고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정문현님 우리 건설주택가 너무 잘 봐준 것 같는데 2023년도 검토 얘기를 보면 전혀 의견도 없는데 보면은 우리 국장님하고 다 잘하신 것 같고 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손에 잘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오늘 백현재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술 주택국장님, 오경탁 과장님, 박정원 과장님, 이재공 과장님, 이종근 과장님, 이상도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9쪽에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과 관련돼서 8억 8,200만 원 이렇게 했고 기정액 대비 1억 1,8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청년 그 주거비 지원 사업은 그 저희 시에서 이제 그 2022년도 올해부터 이제 처음 이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청년 그 저소득 청년들의 이제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그 임대료와 이제 그 임차 보증금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당초에 저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청년 한
800 몇십 명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했었는데 그 선정된 그 청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출자가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그 대상 자격을 이제 상실한다든지 이렇게 최초에 선정된 이제 그 청년들의 숫자가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도 조금 예산이 그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22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은 가구 수가 계속 그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저희가 볼 때는 청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울산의 인구 전체가 이제 그 감소하는 원인은 제일 특히 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에 또 한정을 한다면은 일자리와 주거 부분에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자료에서도 이제 그게 1, 2위를 다투는 원인들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저희가 일자리에 관련된 이제 다른 국에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울산을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전출 부분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주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울산을 이제 그 전출하는 또 그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어떤 그런 사유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금 청년과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이런 사업과 또 이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주거 안정 또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예산과 연계되어서 이 예산이 지금 3회 추경에 1억 1,800만 원이 삭감에 올라왔는데 지금 22년도의 기정액보다도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15억 7,200만 원 정도의 또 정액대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것도 장차 또 추경에 가서 삭감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환점적인 어떤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청년 특히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그 1차년도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을 4차년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선정된 청년들도 내년에 또 이제 그 주거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2023년도에도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청년들을 또 선정을 해서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에 이제 포함되는 청년들의 숫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지원될 계획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착오 같은 것들 좀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대상에서 이제 자격을 상실하는 청년들이 생긴다면은 추가로 조금 더 모집한다든지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예산들이 올해는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운용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특별히 건축주택과의 어떤 문제만은 아닙니다. 취업과 연계되는 청년들의 어떤 문제, 총체적인 문제, 청년들이 울산을 탈울산한다는 어떤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어떤 그런 예산들입니다. 관련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서여져서 잔여 예산으로 남아서 다시 추경에 감하는 그런 눈은 범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삼산 라케이트 거리 기본 설계 용역과 관련돼서 1억 2천만 원 삭감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울산만의 도시비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삼산 현대백화점에서 남구 보건소까지 그 길에 대해서 지금 그 길이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저희들이 그걸 특화하는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그 사업비가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중앙부처에 그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그 정도의 그 사업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안 나와서 일단 부득불 그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서 현재 사업 추진 타당성 제고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용역에 투입되면 그 다음에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또 사업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투입이라는 그 첫 발을 디딜 때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삭감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울산교 환경 개선 사업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2억 5천만 원 그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겨울 공사입니다. 겨울 공사를 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만 지금 3차 추경에 올려놓고 지금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직 공사 진행 중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발주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고요. 그 상판에 대한 그 교체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물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남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그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합격해야 되는 안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재료는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합니까? 예, 그 기존에 보면은 2009년도에 할 때 그 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합성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구형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때문에 부러지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남구하고 협의를 할 때 합성 목재는 뭐 지양을 하고 천연 목재를 가지고 꼭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이 목재의 어떤 특성일 수 있습니다. 이 겨울에 수축된 그런 목재를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에 나중에 날씨가 풀렸을 경우에 이완됐을 경우에 공사에 하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공사에 일정에 투입될 때에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살펴서 겨울 공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당초에서는 다음 순서에 오면 하겠습니다. 예, 백현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그 6쪽에 보면 울산대교 통행료 그 인하차액 그 지급이 당초 20억이었다가 10억이 그 불어나서 10억이 추가로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이 설명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반영을 했고 통행료 뭐 또 협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10억을 정액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그 산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연보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기준으로 소형차가 전체 통행량의 97%입니다. 그래서 약 28,000대가 하루에 통행을 하고 있고, 이 연보산 터널 중에 이제 소형차는
대당 요금이 전에는 700원이었습니다. 운전자가 500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200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대교 구간에는 소형차가 1,300원, 그 다음에 전구간일 경우에는 1,900원, 이 소형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해박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28,000대에다가 100원을 곱해서 360 하면은 이게 한 10억 정도 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산정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행량은 저희들이 그 한국도로공사에 예. 위탁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대수하고 그 다음에 도용요금을 이렇게 검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이제 원가 검증을 해서 동행량하고 그 다음에 징수 금액하고 이런 걸 검증을 합니다. 예. 여튼 그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이제 방향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또 이런 거는 또 철저히 울산시에서도 다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공사하고 할 때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연포산 터널이 지금 1월 1일부터 완전 무료화가 되죠. 저희들은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는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이제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 하버브리지에서 울산대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하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어제도 자문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자기들은 연포산 터널을 무료화하면은 울산대교하고 전구간이 통요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차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보전 문제도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또 의견을 회신을 해주고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된다면은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발생한다면은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시행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2023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은 90억 정도 잡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90억 정도 잡았는데 물론 하버브리지에서 또 이제 완전 무료화를 함으로 해서 또 이제 그쪽에 이동량들이 또 줄면서 연포터널 쪽으로 방향을 돌릴 이제 그런 그 통행자들 또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주민들은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버브리지하고 잘 그 협의를 해서 1월 1일부터는 무료로 하고 조그만한 이제 그 차이 부분은 또 이제 추경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그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한 시간 기일 내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0억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 100억 정도로 그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그 자금 재조달도 이루어졌고 이제 이렇게 해서 90억으로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염려일 뿐이지 하버브리지도 염려일 뿐이지 그게 자기들 그 이제 예상대로 될 건지 또 아니면은 그대로 그 통행량이 큰 차이 없이 갈 것인지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예. 일단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그 결과가 또 전혀
잘못 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예상하는 대로 나왔다면 또 그것 또한 보존 안 해주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의원님, 저희도 추가 말씀드리면은 거기 경우의 수가 이제 연포산 터널이 이제 전액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하게 되면 그 구간만의 이제 교통량이 저희들 그 전문가들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예측을 이제 일반 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이래 한 20-30%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최대한 그 정도까지도 얘기한 데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의 경우의 수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잘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1월 1일 시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튼 또 주민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609페이지에 보면 그 주거 급여가 이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가 주거 급여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기준이 그 부양자 주거 급여 그 부양자가 이제 그 기준이 그 폐지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거급여는 제가 그 국민 그 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제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는데 대상자는 그 기준 중위소득의 이제 46% 이하의 가구 소득에 대해서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구 소득이 이제 그 이하로 되게 되면 다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가구 소득이 올해는 46% 이하로 이제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중위소득의 47% 이하로까지 한 1%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늘어나서 대상자가 좀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7,000여 가구가 정도 대상이 되고, 이 대상되는 가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튼 뭐 46%에서 이제 7%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대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액 편성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아니 요거는 2022년도까지는 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증액이 된 이유는 이제 그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기준 중위 소득의 이제 소득 전체적으로 소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예, 예. 대상자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 관련해서는 추가 그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유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김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그 정교수 전 건설주택국장님이야 강부 공무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197페이지입니다. 여기 건축주택과 쪽 소관인데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추경이 감소가 됐는데 간단하게 뭐 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 그 주거에 이제 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그런 가구 세대에 대해서 그 LH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을 해서 LHS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관리비를 이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이제 한시적으로 되는 사업이고 이미 이제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쭉 다 받았는데 대상되는 이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줬고 그 당초 예산을 저희가 받은 부분보다도 좀 적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이 남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그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주거 급여 사업이 이제 199페이지에 뭐 네. 비슷한 내용의 주거 급여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LH 임대주택과 상관없이 네네. 포괄하게 이제 네, 그 전반적으로 중위소득의 46% 이하가 이제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 그 임대료라든지 자가가 있으면 주택 개보수 비용 이런 이제 것들이 나가요. 그 주거 급여 사업 199페이지 보면 요거는 사실 이제 또 추경으로 증가가 했거든요. 그죠? 요구 사고율을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이게 수급자 가구 증가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뭐 LH 임대주택의 요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앞에 얘기했던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그 임대료 지원이 아니고 이제 LH에서 이제 수도나 전기료 뭐 이런 관공 네,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네, 시에서는 관리비 지원해 주고 이제 LH에서는 공공재 무상으로 임대료를 안 받고 지원해 주고 주거 급여 여기서는 관리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조금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거는 또 왜 하필 이게 또 LH에 한정적으로 이걸 좀 했나? 차라리 이 대상을 넓혀서 주거 급여 쪽에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쪽에 대한 항목들도 좀 앞으로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주거 위기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소득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줄어들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이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뭐 월세 체납이 해서 더 이상 이제 임대할 수 있는 집에 살 수 없으신 분들, 급하게 이제 그런 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가를 구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이제 국민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같은 4대 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수준의 이제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대상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게 또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LH 쪽만 하니까 좀 폭넓게 이 사업을 좀 바꿔서 향후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서 꼭 L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 주거의 위기인 가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비 정도 이렇게 해서 뭐 3개월 연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인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보니까 더 늘어난 걸 보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많다. 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경해서라도 뭐 좀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가에 질의 좀 하겠는데 232페이지에 탄소 중립 정책 지원 디지털 팀 플랫폼 구축인데요.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을 제가 드려서 대충은 내용은 이해는 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 도시가에 보면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을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울산시에? 당초 예산에 우리 3천 공간정보 구축 예산을 저희들이 4억을 확보했다가 국토부 디지털 트윈 공모 사업에 선정을 8월 25일자 됐습니다. 그래서 3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반납을 하고 지금 디지털 트윈 국토부 선정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좀 하러 오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볼 만한 과제이긴 한데, 지금 결국에는 어떤 한시적 공업탑에서 태양광역 일원의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센싱을 받아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기초 데이터를 한번 얻어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예산만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작게라도 내실 있게 좀 구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 3차원 여기 지금 보면 공간 정보를 이렇게 구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향후에도 다른 이제 디지털 트윈 사업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데이터들은 같이 다 이게 융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나중에도 우리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로 놀아보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DB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어떤 공간 정보화를 먼저 구축하는 게 사실 맞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할 것들은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그런 크게 봤을 때 그런 전체 울산 전체의 3차원 공간 정보를 완성하는데 하나의 부분으로서 꼭 이게 결국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함께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세부 추진 계획에 구축된 공간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연계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나중에 제가 또 궁금한 점들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마치겠고, 당초 예산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고 또 2023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회 추경하고 당초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3회 추경에는 건설주택국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동료 의원들 많은 또 질의를 하셨고 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앞서 우리 홍효주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께서 연부산 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또 저도 역시 동구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하고 그다음 하고 브릿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은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더불어서 경우의 수를 뒀을 때 지금 통행 울산대교의 통행이 30% 이상 증가될 것이라 하는 염려에 하버브릿지에서 이야기하신다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것이다. 기존의 울산대교에 통행하시는 차량들은 그대로 울산대교를 하실 거고, 그렇다고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일부러 울산 연부산 터널을 건너서 둘러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집니다. 다만 울산대교가 울산 연부산 터널이 무료화됨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은 증가 추세는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더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를 들어서 증가가 될 걸 예상했을 때 하버브릿지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이거 도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출고 쪽에 있는 신호가 아마 정체가 많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렇게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신다, 무료화 추진을 하신다고 갔을 때 정체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담당 부서 뭐 교통국이라든가 우리 경찰 교통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 체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체 사항이 발생되면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호 체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1월 1일부터 모레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잘 신경 써주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운영사나 대주단 입장에서는 이제 연포산 터널 구간에 대한 전액 그 보전이 이루어질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울산 대교 구간에 이제 교통 수요가 일부 넘어갈 거다. 뭐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는 그 사실이고요. 그쪽 부분에서는. 근데 뭐 그와는 또 상대적으로 또 오히려 추가적으로 연포산 터널 구간의 교통 수요량이 한 20-30% 정도 많게는 뭐 늘어나지 않겠나 예측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대주단이나 그런 운영사 부분하고는 차질 없이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1월 1일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보고 난 뒤에 그 결정 사항이고 해보지도 않았고 미리 염려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또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치를 해서 검토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경유의 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업무에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현대차 그 입출구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통 신호 체계 같은 거 하고 다른 그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당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077 페이지에 건설 도로가에 제2명총교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3억이 책정되었죠. 그렇죠? 예산이 편성하셨는데 예. 물론 제가 이 명총교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가지 또 지적도 그리고 업무 난사에 대해 질의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 설립을 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주면 용역 보니 2029년도까지 돼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 사업 기간은 전체 사업 기간을 전체 사업 기간이고 공사 기간 포함해서 그럼 용역은 어느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어느 시점 정도 됩니까? 이게? 보통 저희들이 타당 조사 및 기본 계획까지는 한 1년 정도 보통 1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부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건설 도로가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명총교가 건설할 것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과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용역 업체에 과업 지시서를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하실 것이냐?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도 다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순서 이 절차가 있습니다. 안에 어떤 가업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용역 결과가 아마 약 1년 정도 용역을 아마 조사를 하시고 난 뒤에 결과가 도출될 거라 보여지는데 이 용역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용역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우리 또 상업건설위원회 의원들하고 문석주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또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과에 우리 청년 월세 한시 지원 특별 지원이 있죠.
1086페이지 있는데 26억이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요즘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청년 주택에 대해서 만 19세부터 만 35세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뭐 인천시에서는 보면은 39세까지 지원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거는 우리 아침마다 아마 그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던데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청년 월세 이제 하는 지원 사업 하는 거는 한시 특별 지원 사업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한 12개월 동안 대상되는 청년에 대해서 이제 임대료를 이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저희 시에서 이제 별도로 해주는 게 이제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 두 개가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이제 시행하는 시책 사업이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는 이제 사업이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자도 차이가 있고 사업 기간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또 우리 동료 의원들 또 주거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드리지 않는데, 물론 주거 비용이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또 그와 별개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 가구 주거 비용에서는 우리 시에서 또 나름대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한시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은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원이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장님이 공약 사항이잖아요. 청년들이 탈울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시고, 며칠 전에도 우리 또 개소식 기공식 됐죠. 기공식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이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축은 청사 공간개발 사업이 지금 조금 변경되죠. 아직 변경된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좀 매스컴에서도 이제 일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보다도 저희가 이제 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설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사태로 공사 자재와 또 공사비가 이제 급격히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 상승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복합 개발의 특징 중 하나가 수익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수익 시설에서 나오는 비용을 저희 공공청사를 짓는 비용에 충당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수익 시설의 당초에 생각했을 때보다도 이제 비용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또 이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도 이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렇다는 이제 분석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매수법이 많이 일부 나왔잖아요. 네. 우리 공사비라든가 또 은행에 대한 이자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수익성 공공형 복합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매수법이 나오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를 좀 순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매수법에 나오는 사항인 만큼,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시니까, 이 부분대로 어떠한 방향이 추진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은 수익성이 되고 울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추진돼서 이 땅이 잘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지역이 또 공터로서 지속적으로 또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다른 사고라거나
네, 알겠습니다. 예, 김세윤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원들이 질의사항에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 너무 감사드리면서 특히 우리 도시 재생과장님 우리 보면 실제 울산 강시 전체에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정말 그 지역에 낙후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앙회 요청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 부분에 각 구에서 올라온 걸 이제 시에서는 상급기관으로서 예산도 내려가 국비와 시 예산 또 구비 예산 하지만은 상급기관으로서 그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한 번씩 검토해 주시 바라면서 특히 또 이화천 거기에 청거름 이제 주민들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교량부터 시가 다시 처음에 설계와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다시 여론조사에서 변경시켜서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참 잘 되고 있다 하면서 그 부분이 농수 이동에 보면은 이화동에 거의 약 한 240억 투입되는 큰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또 상급기관에서 관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그 사업이 이제 본격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잘하고 있고 사업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도로 과장님, 우리 이제 농서 외동안도로 그 도로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아는 일단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 7호선 확장을 마무리했지만은 그 도로는 울산시로 봐서도 그렇고 전체 긴급한 또 조기 완성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착공까지 다래발 씌우고 있거든요. 보면은 하고 있는데 승금산 터널까지 착공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제는 우리 쪽에는 나름대로 하지만은 국도 7호선을 봐도 경주 쪽에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 이후에 우리 구간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경주 구간 9호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또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항상 부산국토관리청과 유기전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앵코 아파트 진입도로에 보면은 이제 명시월이 약 7,500만 해놨는데 설계 지금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지금 설계 기간에 제가 자료를 그거는 뭐 보고 차후에 하고 설계 용역은 발주 나갔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이 명시율을 설계비 명목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명시율 7,500원 했습니까? 용역 기간이 내년이다 보니까 내년이다 보니까 23년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율을 냈는 겁니다. 예. 저는 아직 용역 아직 안 줬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용역 주고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지불하기 위해서 완료 시기가 내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율을 내놨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설계 용역되면 그 이후에 예산 투입해서 그 국도 7호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시키도록 바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아까 전문인 지적사항에 또 말씀도 드렸는데 그 약수초등학교 이전 신설 부분에 참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중복 투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제 지역이지만은 이거는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거. 100억 편성 당초에 했지만은 법 자체에 유권 해석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신설하고 이전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신설은 그야말로 학교 신설에서 학생 수에 따라 신설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학교 용지 부담금에서 2분의 1과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2분의 1에서 타였는데 이제는 그 토지가 학교 부지가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되지 않게 법제처 유권 혜택 정확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러고 되면은 바른 시일 내에 예산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추가 질의, 백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99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소 정보 시설 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돼서 4,500만 원 정도 시비를 예산 요구를 하셨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광역도로 구간 내의 주요 정보 시설 확충 유지 보수 및 국가지정번호 설치라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소 정보 시설 설치의 유지 보수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네. 예.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 명판이라든지 이런 주소 정보 시설은 관할 구군에서 하는데 예. 시에서 관리하는 각 구군에 걸친 도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한다. 네네. 그러면 전체적인 주요 정보 시설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있다. 네, 이게 지금 하는 이유가 훼손이나 망실 여부, 이 신선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떤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정확히? 유지 보수 내용 말이죠. 예. 그건 이제 태풍이라든지 또는 이제 바람이라든지 폭우 이런 데 대해서 훼손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몇 개나 보수를 있는지. 하고 또 예. 물론 이제 신선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하고 또 삐뚤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보수를 하는. 그러면 이 사전조사는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에 망신이나 훼손이라든지 안전에 노출된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향후에 태풍이 있을 때에 떨어져서 시민을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정기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라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또 추가로 조사를 하고 구군에서도 보고가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이거 전체 과장님 전체 시설물들의 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이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도로 명판은 몇 개고 건물 번호판은 몇 개고 기초 번호판은 몇 개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집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주시고 지금 이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 또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 주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유지관리의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하는 시점에 기인해서 한번 그거 보고 또 과 나름대로의 어떤 경각심을 좀 고치시키고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108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24억 정도 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복지비와 같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는데 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출산율하고 그다음에 울산의 탈울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예방하기 위한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22년 당초 예산을 투입하고 결과물들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주거비 지원으로 인해서 출산율 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크게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출산율을 제가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비용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주거비를 지원한다면 출산하는데도 조금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이제 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과 관련돼서도 이런 주거비 지원이나 청년에 대한 어떤 주거비 지원 관련 복지 예산들 건축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정액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을 한 해 한 해 당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어떤 이 출산율이 증가된다든지 어떤 그러한 조짐을 보인다든지 해서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계획들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 또 대상자가 이제 숫자가 조금 더 이제 확대되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께도 말씀하신 실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을 책정하고 또 정액하고 할 때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또 요구하고 또 책정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 울산의 학계 출산율을 어느 언론에 보면 21년도에 0.94명이라고 해서 1로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각 과에 한 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국과 연대해서 이런 출산율을 높이는데 과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건설 도로과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 강동관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120억 정도, 그리고 신형교차로에서 구 강동중학교 도로 확장 관련 50억, 동천 제방겸용도로 자한제와 관련돼서 30억 200만 원, 무령거고 이런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18억 6,500만 원 정도, 언뜻 보기에 저희 지역구의 북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건설주택국장님과 또 건설도로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강동으로 가는 어떤 도로는 강동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도로는 교통체증과 관련돼서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이고, 어떤 좌안제와 같은 동천제방도로와 관련돼서는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소중한 어떤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도로들을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심의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북구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인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홍유진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관련해서 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당초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지적홍보 구군간 행정구역 경계 정비라고 나와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3,400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각 구군 행정구역 간에 접합이 잘 맞지 않아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자기네들 수수료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수수료를 감면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30%가 감면이 됐습니다. 감면 승인이 원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면한 것입니다. 예.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에 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에서 당초에 그 4억을 잡았다가 이것도 그 1회 추경에서 잡았죠. 그렇습니다. 예. 1회 추경에서 잡아가지고 3회 추경에서 4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편성을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고 어떻게 해서 그 반납을 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우리 그 4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 그 국토부 디지털 트윈 그 2차 시범 사업에 저희들이 그 8월 25일자로 최종 공모 선정이 되어서 국비 시력을 확보를 받아서 우리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우리 예산을 반납하고 과목 변경을 한 그런 상황. 7억을 그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국비 지금 전체 사업에 14억인데 국비 4억 9천이 지금 11월 4일자 교부가 되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12월 초에 교부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습니까? 공모가 6월 달에 있었고 저희들이 그 평가를 2차례 걸쳐 했습니다. 예. 1차 선평가하고 2차 그 발표까지 해서 최종 전국 7개 시도 국비가 49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 선정이 좀 늦어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2회 추경 때는 다 알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한번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3차원 공간 정보 그 이래 구축 사업과는 동일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액수가 부족하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그때 추경에서 예산 부서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으로 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을 일단은 받았고 그 마침 이제 국토부에 이제 관련 사업의 공모가 이제 떠서 그렇다면 여기에 매칭으로 이렇게 된 재원을 한번 마련하는 걸로 국토부 공모 사업에 그 사업 계획서를 낼 때 그래서 저희는 같은 3차원 공간 정보 이래 구축 사업에 12부분이 벌써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어필도 하고 여러 사업 계획에 이제 국토부에 저희들 그 이래 좀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좀 우선 이렇게 좀 평가를 이렇게 잘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국토부 사업 계획에 맞춰서 이제 근본에 이제 그 기존 사업비를 이제 반납을 하고 추가로 3억 대에서 7억의 우리 시비 매칭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미리 알고 했습니까? 이거는 몰랐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3차원 공간 정보 구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편성했다가 그게 이제 추후에 국토부에 이제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매칭이 이제 잘 된 케이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백연재 우리 그 의원님께서 2023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번에 작년에 10억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15억 7천만 원으로 이제 정액을 시켰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2022년도에 10억을 편성을 했다가 반납한 부분이 있죠. 그죠? 네. 1억 조금 넘게 이제 예,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액할 때 당시에 이제 그 내용과 또 이제 2023년도 또 그 내용을 보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2022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서 반납하는 그 사유로 신혼부부 연계 지원 가구가 현재는 없다. 청년 가구 가구의 타 지역 그 이주와 가족 간의 세대 그 합가로 인해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됐다. 그래서 1억 1,800만 원을 그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뭐 취업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의 울산 방지를 하고 울산 신혼부부 주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조금 사업의 어떤 구조와 지원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청년 주거 그 비지원 사업은 1년 당해 연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4차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됐던 사업 또 내년에 지원할 또 새로운 대상자가 또 추가로 선정됩니다. 이게 그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의 그 대상자들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만약에 올해도 예산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 이제 예산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고 선정된 그 대상자들이 4년간 예산을 내주고 또 내년에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와 별도로 다시 또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4차년도에 걸쳐가지고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한 4배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비는 조금씩 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그 추가 편성을 하신 겁니까? 네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돈이 일단은 갇혀 있습니다. 그죠? 갇혀 있고 그 외로는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다. 그러면 작년에 10억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가 1억 1,800만 원을 반납을 시켰다. 갑자기 그렇게 좋아질 리는 없다. 그러면 한 뭐 10억이나 작년하고 같이 잡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한 12억으로 잡아가지고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한 800명 정도의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내년에는 추가로 800명을 더 선정을 합니다. 예. 그 올해 이제 800명에 대해서 이제 한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고 예. 내년에 또 이제 800명이 더 추가로 선정이 되면은 더하면 이제 그 간단하게 산술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추가로 대상자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래 이제 그 추가로 그 결혼하는 이제 청년 가구들 신혼 부부들이 그만큼 아니 추가로 늘어나는 그 신혼 부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 네. 청년 주거비 지원 사안은 그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가 돼 있는데 저희 울산에 이제 대상자가 많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예산의 범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 일부만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 또 이제 그 올해 지원을 못 받은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저희 청년들의 숫자가 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보다도 이제 2배 정도 예산을 그 추가로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다 이해를 했고요. 단지 이제 2022년도에 1억 1,800만 원 그것도 그런 관점이라면 좀 더 대상자를 늘릴 수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번에 그 2022년도에 반납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을 연초에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또 개인 사정으로 뭐 이탈을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지원이 이제 끊긴 잔액을 이제 집행 잔액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대로 또 이탈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다면은 그 예산이 그대로 한 9억 정도는 또 내년에 기본적으로 누적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또 모집을 해서 이제 또 추가 경비가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5억입니다. 예. 예, 4년간 이제 지원한 거죠. 해주는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힙합을 하는 이제 다른 뭐 지역으로 가든가 또 하면은 이제 그 예산 그 잔액이 집행 잔액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의원님께서 그 예산의 효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간에 또 저희들이 그럼 추가 모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럼 그게 이제 연 단위로 4년간이기 때문에 이래 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6월달, 7월달에 한 번 더 모집한다 하면은 또 6개월 정도 또 연장이 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의 계산 부분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원 단위가 뭐 1년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예산 질의 중에서 건설도로가에 보면 17페이지 보시면요. 그 언양파출소 서부리 도로 확장에 162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요 금액의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되면 그 전구간 다 좀 개통이 가능한 걸로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 편성한 그 중에서는 이제 일부 잔여 보상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으로는 일부 공사비인데 이 돈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한 6억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돈을 일단 해보고 그건 또 뭐 설계 변경도 발생할 수 있고 거의 뭐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좀 도로 정체도 굉장히 심하고 예. 여러 가지로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좀 늦어져서 조속히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6페이지 보면 길천산단 지화마을 간 그 도로 개설인데요.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20억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보상비가 69억 정도인데 일부만 이렇게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시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산 사정상 보상도 일부만 나가고 또 다음 연도에 또 예산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때 말씀도 있으셨지만 예, 이게 이제 길천산단이 만들어지고 거의 14, 15년 수건 사업입니다. 이번에 20억 반영됐다는 거는 다음번 차례도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잘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땅 지대가 올라가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최대한 빨리 좀 요거는 진행이 되면 좋겠다. 공사는 조금 늦더라도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시켜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뭐 행정 감사하는 와중에도 여러 번 지중화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와서 혹시 그 척화 쪽에 지금 LH 서사다운 지구 하는데 지중화 쪽 이슈 나온 거는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어디 말씀입니까? 서사다운 지구 쪽에 보면 LH에서 다운 LH 그것도 뭐 언론상으로는 언론상으로는 보셨죠. 그게 이제 뭐 사실 그 도시균형개발과 쪽 통해 가지고 같이 그 LH 쪽 지중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마을 중간에 이제 그 송전탑이 있는 게 하나가 또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에 제가 요청을 좀 드렸고 마을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 건강상의 이유든 이게 올해 한 몇십 년간 계속 거기에 마을과 같이 이제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게 전선 지중화 사업은 뭐 한전에서 계획을 하고 사실 시에서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그 척과지구 쪽 그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LH와 별개로
척가 마을에 계속적으로 한 몇십 년간 있었던 그 송전탑도 좀 전선 지중과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도 좀 철거를 해달라 예를 좀 들었었고요.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초등학교 인근에 이제 사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전선들이 굉장히 얽히설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안전하고 같이 지중화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이건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전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사업비가 들더라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환전하고 얘기를 해서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가는 말씀을 드렸고 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 공사에 있는 재생센터 지원센터장님 만나서 관련해서 얘기도 좀 듣고 이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고 열심히 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이해는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 울주군의 여러 가지 오래된 시골이라고 해야 돼 시골 마을들을 재생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농촌에 보면 저희가 일자리 경제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고 사실 이제 시범 사업을 도입을 했고 내년부터 계속 국비를 통해서 농촌 정책과에서 농촌에 대한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이제 사업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농촌을 재생하는 의미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기존의 농촌에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유해 물질들을 한 곳에 모으고 농촌을 재정비해서 농촌을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약간 농촌 재생 사업. 그래서 사실 저는 도시 재생에 여기 좀 같이 좀 이 업무를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생각난 김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여기 추진이 되냐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발의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이게 사실 농촌 재생 사업으로 사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것도 같이 한번 지금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관심을 가지고 요 부분도 꼭 이 과의 업무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근데 제가 봤을 땐 재생과장님 재생과에 가장 어울리는 적합한 일의 업무라 생각해서 한번 감시를 가지고 한번 좀 봐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농어촌 지역지역 구조 개선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은 농촌 사과 업무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제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 개선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향산마을을 포함해서 총 4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이나 관련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잘 사업이 우리가 울산에서도 그런 좀 사업을 딸 수 있게끔 같이 지원을 해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면 드론 측량 박람회가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너무 적은 예산으로 사실 이게 전시회를 박람회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드론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도 좀 드론 관련 박람회다고 여러 가지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울산에 그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그쪽하고 같이 한다든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최근에 지금 소방서에서 드론 관련해서 소방의 어떤 드론 경진 대회 어떤 여러 가지 경기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진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방은 사실 같이 하기가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별도 기관으로서 좀 그렇고 단지 우리 미래신산업과라든지 또 우리 국의 스마트 도시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사점을 찾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부산에서 하는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과라든지 스마트 도시과하고 관련된 이런 공간 정보 이런 부분에 강소기업들이 그런 데서는 소외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들 기업 PR도 하고 또 우리도 정보 또 울산 지역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으니까 학생들도 좀 보고 일반 시민들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이 뭐 적지만은 올해 예산 없이 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좋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 이게 또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일부 와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장님한테 186페이지 보면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 사업이 있는데 뭐 설명을 잘 들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에 비해서 사실 저는 좀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마실버스 또는 얘기하려는 수요 응답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새롭게 만든 GIS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집중을 더 하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데가 해서 잘 구축을 하면 새로운 GIS 시스템 또는 수요 응답형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정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1090페이지 남목 3도시의 업무 대칭입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예.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 또 지금 한 20% 뭐 금액 추진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리조팅을 지금 7억 2,700만 원 하고 나면 사업은 여기는 다른 도시재생 사업과는 무관하게 좀 달리 이 남목 쪽에 이쪽에서는 사업 추진이 상당히 활기있게 지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이거 동구에서 전체 위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이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재생센터와 저희 과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그러니까 자문을 하고 지금 유도를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는 게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체 사업은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물론 국가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을 되는데 이 도시 재생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로 가다 보면은 자꾸 변경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경 사례가 많은데 특히 동구에 보면은 방어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했던 사업보다도 많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에라든가 동구에서 공모 사업을 했던 계획성 있게 이게 추진된 것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좀 지금 현재 동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이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남목에 대해서 좀 활력성 있게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하시고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애초 생각했던 몇 개 사업의 몇 개 추진 사업 이게 전체가
변형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안전 디자인 개선 사업에 물론 그 담당 직원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료도 받고 잘 했는데 우리는 동천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전국 체전에 끝나고 난 뒤에 그 관람선, 복도나다 피난 유도 안내선, 사인볼 설치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또 개선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그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그 동천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디자인을 설치돼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 동천체육관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이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은 다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 검토를 해주시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시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현황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군에도 이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안전 디자인이 다 그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간판 개선 사업의 93페이지 보면은 명덕 지역에 역시 그 동구 지역인데 이 예산이 보니까 이것도 공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인데 원래 지금 간판 개선 사업에 우리 시비가 1억 2,500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이죠. 예. 내년에도 그러면 그 점차적으로 예산을 매년 증가시킬 그런 계획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그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거거든요.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공모가 되면 그때 지역에서 올라온 것들을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당선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나 돼 있는데 또 내년에 또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상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게 약간의 그 사업 성과나 이런 걸 판단해서 약간 배분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열심히 해서 연속으로 그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한 10여 건을 했는데 그 각 지자체의 열성 그리고 우리 시에서의 어떤 그 뒷받침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매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그 행정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전체 예산이 12하고 9비하고 50도 50으로 매칭 사업이 수익금도 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을 돼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지금 앞서 남목에 대한 그 도시 재생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행은 동구청에서를 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맞죠? 그런데 이 간판 개선 사업이 이 역시 마찬가지.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그 방어진이라든가 방어동이라든가 월봉로라든가 대학문로라든가 이 부분이 개선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목에도 명덕에도 지금 개선 사업을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치 업체 선정이라든가 가게 주인이라든가 또 가게 주인이 세를 넣게 되면은 또 임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물론 개선 사업에 대해서 뭐 다른 지역보다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서 또 도시가 활력이 되고 전체적인 간판이 일률적으로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잘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남목업 개선 사업하고 도시 재생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구에서는 이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선 자체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단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업 효과도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의원님 뭐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말끔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동구는 아마 간판 개선 사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고 타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간판 개선 사업이 있다면은 그 서로 그 매칭을 해서 의논을 해서 서로 잘 할 수 있게끔 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기금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은 예, 우리 주택 과장이십니까? 이 보니까 기금이 빈집 정비 사업 지원에 대한 그 기금 사용 개요가 그렇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있고 제가 또 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 운용 사용이 그러면 그 어떻게 지금 운용을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도시정비 기금은 저희가 이제 그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그 기금을 이제 그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는 이제 한 통합 재정 기금에 한 40억이 이제 예탁되어 있고, 예.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지방 소비세에서 이렇게 이제 그 기금이 일부가 이제 적립되어서 이제 계속 기금을 이제 늘어나는 상태인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이제 저희가 기금이 조금 이제 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확보되는 재원은 없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내년 올해 같은 경우는 북구에 이제 그 기금을 통해서 뭐 소규모 이제 그 주택 정비 이제 활성화 사업에 따른 용역비도 일부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지금 당장의 어떤 그 계획은 빈집 정비 사업에 따른 기금 활용 계획만 잡혀 있고, 또 추가로 뭐 사업들이 발생한다면은 기금을 활용을 해서 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기금 활용을 물론 구체에서 잘 하시겠지만 빈집 정비 사업에 보면은 무주택들에 대한 빈집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많고 물론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원이 잘 될 거라 보이시고 구도심 지역에 아마 많은 지원이 될 네, 맞습니다. 부분들도 잘 또 발치하시가지고 이번에 빈집에서 방치를 하시지 말고 이 기금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청에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계획된 어떤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제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가로 이제 구청에서 이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면은 언제든지 기금을 활용해서 추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소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은 우리 아까 참 김정은 의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스마트 도시 과장님, 그 뭐 우리 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에 추진하는데 구축 사업은 이 부분은 정말 좀 늦었지만은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실제 도시의 교통국의 교통기획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버스 노선만 시내 버스 노선만 하다 보니까 백지 노선이나 마을버스, 그다음 시선버스 단내는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는 또 교통기획과 같이 유기적인 해서 마을버스와 그다음에 이거 구축하더라도 시내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효과가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어차피 스쿨존 사업은 어차피 교통기획에 하는데 실보존도 같이,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 노인 고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역시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하듯이 실보존을 해서 같이 좀 농촌 지역에, 백지 지역에, 특히 북구와 우주군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있는데 같이 교통기획과와 같이 연계해서 좀 이 사업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
그는 도시 계획하고도 같이 했는데 지금 청곡동에 늘 행정사무감사에 때도 지적했는데 청곡동에 보면은 청곡 도시개발이 아마 약 한 10만 평에서 한번 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청곡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도시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어느 정도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약 22만 평, 약 23만 평을 하고 온다는데 이 지역이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허가는 뭐 알아서 하겠지만은 구군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도로 부분, 왜냐하면 본인이 이 지역은 대로 2-31호선이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돼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업 조건을 보면은 그 해제된 지역을 한 600m는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도시계획 하기 위해서 안 하면은 진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는 시에서 이거는 하는 게 자기들 사업에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혈압이 돈다면 건설도로가나 건설가 온다면은 도시계획과 거의 같이 연계해서 그 도로부는 당연히 하되 그 청곡지구, 청곡 사거리와 신천 사거리에 지금 농로, 그건 도시계획도로도 있는데 그 도로 편도 2차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가 일부분이라도 도시계획이 열 수 있도록 그분 회람을 좀 돌면은 조건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저희들도 그 개발 사업 할 때에 부서 협의 오니까 그때 충분히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주택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5일 확정 의결을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